어제부터 그 어휘 클리닉을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오늘이 이틀 차고 오늘 이제 뭐 오전에 보내신 분들 거는 다 확인을 했고 이제 뭐 이게 또 뭐냐 밤에 이제 뭐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시간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언제 보내시든 간에 뭐 오전에 보내시든 뭐 밤늦게 보내시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좀 이제 권장을 드리는 거는요, 되도록이면 새벽에는 보내지 마세요. 새벽에는 되도록이면.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사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니네 일찍 하고 일찍 자라고. 그거밖에 없어 이유는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각자가 이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늦는 거 갖다가 뭐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뭐라 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막 뭐 3시, 4시 막 이때 막 돼갖고 보내면은 또 보통 이제 방학 때는 또 수학학원이 막 오전부터 있는 경우가 많잖냐. 그럼 또 피곤하잖아 가면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거 뭐 2개 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되도록이면 일찍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게 좀 안 가더라고요. 잠시만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숙제 부분 일단 오늘 지적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 분들은 숙제 부분은 좀 특히 이거 단어 조사가 미진한 게 지금 되게 많거든요. 모르는 단어 조사. 그러면 이 단어 조사가 잘 안 된 분들은 단어를 알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스특 단어 테스트를 봤을 때 하나라도 틀리면 그 사람은 저한테 죽어요. 알겠죠? 단어 조사 제대로 안 됐다면. 알겠지? 그리고 보자. 도영아. 네. 너는 끝나고 잠시 나랑 얘기 좀 하고 가자. 네. 알겠지? 자, 다른 건 뭐 됐습니다. 자,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할 테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선생님이 답지에다가 이렇게 밑줄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요약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단서가 되는 문장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1번과 2번을 다 보면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1번에는 어떻게 돼 있냐? 초반 한 문장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밑에서 이제 거의 후반부에 이게 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지. 2번 문제도 보면 어떠냐? 2번 문제도 초반에 한 문장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한 문장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문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내가 좀 단서를 주자면요. 만약에 주제만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주제문에 가깝겠지 뭐. 그렇지? 근데 요약이라는 거는 주제만으로 우리가 쓰는 건 아니에요. 요약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일단은 뭐가 들어가냐면 핵심 소재가 들어갑니다. 핵심 소재. 핵심 소재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약문을 쓰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약간의 부연적인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됐어요?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게 보통 이래요. 요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백설공주 이야기를 요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 백설공주가 난쟁이 똥자루들이랑 살다가 사과 먹고 엿댈 뻔했는데 왕자가 뽀뽀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핵심 소재 백설공주라던가 일곱 난장이라든가 왕자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들이잖아요. 그렇죠? 핵심 소재들 나오고 그리고 약간의 부연 설명 주제 그 백설공주 이야기의 주제 즉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착한 놈은 잘 되고 나쁜 놈은 망한다. 즉 권선징악을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 동화들이 다 그렇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약간의 부연 설명은 어떤 부분입니까? 얘가 일곱 난장이랑 살았고 뭐 중간에 사과를 먹었고
뭐 쓰러졌는데 뭐 왕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약간 이런 거는 좀 어찌 보면 부연 설명에 대한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요약이라는 거는요, 뭐 정해져 있는 방식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핵심 소재와 약간의 부연 설명 그리고 주제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야. 일반적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소재를 제시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글의 도입부예요. 글의 도입부. 도입부라고 한다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요약문을 구성할 때는 초반 문장에서 일단 소재를 먼저 찾아내고 그리고 주제가 되는 부분과 약간의 부연 설명을 섞어서 요약문을 구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큰 틀은 그래요. 큰 틀은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3강 1번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이제 뭐였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 너가 성취한 리스트의 그 이상의 존재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였습니까? 내가 그때 비유적으로 표현했던 게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결과를 이루어내는가, 즉 과정을 살펴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였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초반부에서는 어떤 성취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 이게 어찌 보면은 좀 단서가 되겠죠. 소재가 되는 거예요. 소재.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Your special effort will be recorded in the minds and memories of the others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건 뭐냐면 여기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accomplishment가 상징하는 거는 결과죠. 여기서 effort라는 노력이 상징하는 거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맞나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결과 이상의 존재인데 왜 그러냐? 너의 과정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 줄 거니까. 됐어? 이런 내용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합쳐서 요약문을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요약문이 구성되어 있는가? 자, 조건을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요, 우리가 내신에서 이런 요약형 서술형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냈었는데 일단 고1 기준으로는 현재 많이 안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2는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학교가 대진고입니다. 대진고. 대진고 2학년은 지난 중간고사 때 이런 형태의 요약형 서술형 문제를 4문제를 냈어요. 5점짜리 3개, 6점짜리 하나. 됐어? 4문제나 냈습니다. 서술형 6개 중에서. 그러고 다른 학교들은 이제 이런 요약형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느냐, 지문을 준 다음에 원문이 이렇게 쭉 있다고 쳐봅시다. 원문이 있어요. 자, 원문은 여기서 끝났어. 원래 원문은 여기서 끝났는데 맨 마지막에다가 더스 막 이런 거 써놓고 빈칸 쫙 이렇게 그어. 이거는 원래 없던 내용이었어. 따라서 블라블라하다 또는 in conclusion 이런 단어 써놓고 결론적으로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그냥 빈칸 영작 문제거든. 표면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 빈칸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그래, 결론, 마무리를 짓는 글이잖아요. 마무리. 그럼 마무리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요약문이야. 요약문. 얘 자체가 요약문이라고. 그러니까 대놓고 요약문을 완성해라 이렇게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냐? 원래 없던 부분을 빈칸을 빵 뚫어갖고 이거를 영작해라라는 식으로 내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어떤 문제다? 요약문이랑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됐어? 이런 식으로 약간 요약형 서술형의 아류 버전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요약문 작성이에요. 결국에는. 됐죠? 자, 요약문 작성에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일단 조건을 잘 읽어야겠죠. 첫 번째로 보시면 주어진 단어 어형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필요한 단어를 골라서 쓰라고 했고요. 주어진 단어에 추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 칸당 하나의 단어만.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조건을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썼어요. 죄송해요. 쭉 내가 이제 이어놨으니까. 원래는 제가 처음에 칸을 다 나눠놨었는데 근데 그거가 더 어려워서 제가 이제 쭉 그냥 이어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조건의 가장 일반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요즘 기준으로는 두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조건이. 첫 번째는 어형 변화 없고 추가 단어 없다. 이게 첫 번째 조건. 가장 쉬운 버전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추가 단어 없고 어형 변화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조건.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추가 단어도 있고 어형 변화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내용 문제 자체가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내더라고.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은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표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말이 나와야 될지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해야겠죠.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글 내용이 뭐 별도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요약문을 직접 한글로 구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됐어? 우리가 요약문을 한글로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그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일단 주제를 알아야겠죠. 주제를 알아야 우리가 한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용 파악도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맞죠? 그래서 내용 파악은 물론이고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까지 한글로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된다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과정,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정을 이루어냈는가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에 의해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쌤이 말한 한글 내용에서 그럴 만한 걸 한번 찾아보자면 일단 keep in mind, 명심하다라는 표현 나왔고요. 그 다음에 your effort, 너의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전설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라고 했어. 그럼 전설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과정을 중요시 여기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너는 have to keep in mind 명심해야 된다 까지는 일단 우리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린 명심해야 돼요. 자, 뭘 명심해야 되는가? 어쩌고 저쩌고를 명심해야 된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구성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fact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들아 팁을 하나 줄게. The fact는 보통 두 가지로 많이 써요. The fact of 또는 the fact that. 됐어? 보통은 두 가지로 많이 쓰인다. 둘 다 동격이야. 둘 다 동격. The fact of 뭐뭐라는 사실, the fact that 뭐뭐라는 사실. 됐어요? 둘 다 동격으로 쓰인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대절 이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럼 대절 이하라는 사실이 뭐냐? 나머지를 좀 보자면 너의 노력이 기억하다라는 말 나왔고요. 사람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accomplishment는 결과죠, 결과. rather than이라는 비교하는 거 나왔네?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사람들이 기억한다고 너의 과정을 뭐보다? 결과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사람들이 your effort를 기억한다 rather than your accomplishment 너의 결과보다는 됐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구성할 수 있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부분도 여러분이 좀 어려워했었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아마 첫 문장을 구성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내용적인 거를 보자면요. 이 내용에서는 이제 이성적 행동과 비이성적 행동에 대해서 비교하는 지문이었는데 결국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이성적 행동이 굉장히 영웅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비이성적 행동은 즉 감정적인 행동이었고요. 이게 되게 좋다라는 쪽으로 언급을 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어려웠던 건 뭐냐면 따랑 can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일단 can이 있으니까 뒤에 동사원형을 써야 된다는 건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앞에 주어가 나온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가?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져 있는 단어를 봤을 때 역시나 어형 변화 없고 추가 단어 없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여기서 보면 one 나와 있고 that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보다는 이런 거는 이제 저를 이끌어주는 애들이니까 얘가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는 애들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를 담고 있는 애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unreasonable 이런 애들. 그리고 change, facilitator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의미를 담고 있는 애들이니까 요약문을 만들 때는 쟤네가 일단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를 먼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글은 다시 한번 무엇이다? 비이성적인 게 좋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글을 써야 되는 거야. 비이성적인 거. 그러면은 unreasonable한 게 좋다 쪽으로 써야 되는데 근데 단순히 좋다라는 말이 아니고 serve라는 말이 나왔어. 이 serve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는 뭐 제공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as와 함께 어울려서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죠. serve as라고 해갖고요. 자, 그러면은 비이성적인 게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나머지 단어들을 봤을 때
뭐 마음의 역할을 한다면 말이 이상하겠고요. 만약 얘가 명사로 쓰여서 변화의 역할을 한다 해도 조금 어색하죠. facilitator의 역할을 한다면은 조금 잘 어울리겠네요. facilitator는 촉진제라는 뜻이죠. 촉진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은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 촉진제? 촉진제가 뭐지? 촉진한다라는 거는 뭔가를 유발한다라는 건데 그럼 뭐를 유발하는 건가? 비이성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 무슨 영화 얘기 나오면서 그런 거 나왔었죠.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키워드가 변화시킨다라는 말도 나온 거죠. 됐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What we consider unreasonable. 우리가 비이성적이라고 여기는 것. 됐죠? 우리가 비이성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한다?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어떤 촉진제의 역할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요약문이 구성이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힌트 단어를 조금 더 줬다면은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맞췄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요약형 서술형 같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답을 보면 어렵지 않아요. 답을 보면 어렵지 않아. 근데 빈칸만 딱 나왔을 때는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요약형 서술형 같은 경우는 난이도 조절을 할 때요. 이 기본으로 주는 힌트 단어의 위치 그리고 얼마만큼을 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아마 1번 문제에서 제가요 이 힌트 단어를 안 줬었다면 아마 1번도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일단 빈칸을 채우기 전에 앞서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글로 한번 직접 생각해서 요약을 해보고 그 생각한 거랑 여기 힌트 단어에 나와 있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그 단어들을 여러분이 각 맞는 자리에다가 집어넣는다. 당연히 구문 독해 능력은 기본이겠죠. 기본. 됐죠? 자, 그래서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음 내용을 이제 좀 수업을 할 건데 봅시다. 3강에 3번부터 하면 되겠지? 자, 여러분 항상 수업을 할 때는요, 그 워크북을 함께 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워크북. 자,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 워크북을 보시면은 이제 주제가 어딘지 그리고 유사어, 좀 핵심어 이런 거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요약 쓰는 게 있었죠. 제가 이렇게 자서에다가 다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쓴 주제문 또는 여러분이 쓴 요약문의 키워드, 그리고 여러분이 조사한 유의어, 핵심어 이런 것들을 제가 쓴 것과 이게 좀 비교를 하셔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좀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워크북을 펴놓고 그리고 여러분 교재 펴놓고 이렇게 학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개를 펴놓고요. 자, 그러면 3강에 3번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하고 있는 3강 바로 함축적 의미파 이제 밑줄 내용 추론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 건데 일단 문제 부분을 먼저 보면은 이번에는 밑줄이 중간 정도에 나와 있거든. 보시면은 Human beings are unfinished animals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인류는 미완의 동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미완성된 동물이다라고 나왔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한번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자, 첫 문장에서 내가 뭐 해야 된다? 기선제압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첫 문장 뭔 말인지 파악 못하면 계속 난항이 이어집니다. Ideas or theories. 어떤 생각이나 이론이랍니다. 뭐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이디어나 theory는요, have a unique place in the sciences. 자, 그 과학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글의 소재가 뭔지 정도는 첫 문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인간 본성에 대한 개념, 이론 이런 게 뭐다? 학문에서 고유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어인 본성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nature라든가 instinct라든가 이런 단어를 써놓은 겁니다. 그에 이어서 얘들아, 본성이라는 거는
타고난 성질을 말하는 거죠. 천성적 성질을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타고난, 천성적인이란 단어에 natural, inborn, innate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의 유의어 아주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We don't have to worry.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대. Don't have to. 뭐할 필요가 없다. 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절이야를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The cosmos, 우주가 will change, 변화될 거라고. 뭐에 의해서? 우리의 이론에 의해서. 어떤 이론? About the cosmos니까 그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론에 의해서 우주가 변화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주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우리 인류가 사실 거의 알아내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론을 어떻게 세우느냐랑 이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이론을 세웠어. 근데 나중에 진짜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갖고 우주 전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론을 어떻게 세우냐, 가설을 어떻게 세우느냐랑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이론을 그냥 내세울 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론을 세우든 간에 아니 우주는 그냥 절대적인 뭔가 법칙에 의해서 뭔가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되셨죠? 자, 근데 다음 내용 보자. 또 이어서 The planets. 자, 행성들은 really don't care.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What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요. 또는 how we theorize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론화하는지 이런 거를 행성들은 신경을 안 쓴대. 그러니까 행성을 약간 의인화한 거예요. 우리가 막 이제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목성은 어떠고 저쩌고 여기서 고리가 왜 생겼냐면 막 이렇게 이론을 제시했다고 쳐봐. 근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목성은 뭐래? 나 이것 때문에 고리 있는 거 아닌데 지가 뭐래? 아닌데? 신경 안 쓴다고. 그래 뭐 너네는 마음껏 떠들어. 아니니까 이렇게 한다고. 마치 의인화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론은 우주의 구성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근데 but 나왔어. 자, 제가 말했었죠? but, however, yet 이런 거 나오면 각 잡고 해석해야 돼. 각 잡고.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we do have to worry. 우리는 진짜로 걱정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했거든. 근데 뭘 걱정해야 되느냐? 대절 내용은 걱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돼? 주제문이 되는 거야. 여기가 주제문이야, 얘들아. but하고 나온 문자. 되니? 혹시 체크가 안 되어 있었던 분들은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워크북의 그 1번, 워크북 1번의 정답입니다. 얘가 3강 3번. 자, 우리는 걱정해야 돼. 뭘 걱정해야 되는가? 대절이한데요. 인간의 본성이 한 번 더 나왔네, 얘들아. 잘 봐봐.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이 글의 소재는 인간의 본성이야. 인간의 본성. 근데 아까 중간에 그러면 뭐 우주 어쩌고 얘기 나온 거는 뭐냐?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봐봐. 첫 문장을 보면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이론이 어떤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 근데 이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뭔지 모르죠. 애매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려고 일단 우주 얘기를 먼저 한 거야.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기 전에 잘 봐봐.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이론을 세운다고 해봐. 근데 이 이론과 우주가 실제로 돌아가는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이 우주가 변화되겠어? 아니야, 변화 안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론 막 세워도 돼. 이런 거라고. 됐어?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아니라고. 인간의 본성은 그럼 어떨까? 우리가 어떻게 이론을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우주는 안 달라져. 근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됐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글의 주제는 나왔죠.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은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론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는 내가 쉬운 예시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본성까지는 아니고요. 뭐 후천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날 그 사람들의 성향을 가장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데이터가 뭐예요? MBTI잖아, MBTI.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각자의 MBTI를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직접 겪은 거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제 MBTI 뭘 것 같아요? 맞춰봐. 뭘 것 같아? 이건 I 생각 안 했어? 뭘 것 같아? S? 일단 써볼게요. 말한 대로. 또 뭘 것 같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제가 좀 티나는 사람이었군요. 근데 그 놀랍게도요. 원래는 제가 이거였거든요. 원래는 저 F였어요, 여러분. 저 되게 여린 사람입니다. 다. 아무튼 그랬는데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이랬었어. 근데 내가 한 5개월 전쯤인가? 5, 6개월 전쯤에 그 MBTI 검사를 한번 좀 다시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달라져 나온 거야. 이게 달라진 거니까 얘로 바뀐 거야. 이렇게 얘가 바뀌었어. 그래갖고 내가 성향을 한번 찾아봤거든. 얘는 무슨 성향이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찾아봤어. 근데 모르겠어. 나는 아직은 이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렇다고. 내 생각에는. 근데 이게 사람이 웃긴 게 되게 뭔지 알아요? 이 MBTI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성향에 대한 이론이잖아요. 이론. 그쵸? 이론이죠. 근데 이 이론으로 인한 결과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제 바뀌어서 나오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나는 ESTJ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돼 같은 약간 강박 같은 게 생기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더라고. 나도 모르게. 아니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좀 이 T 성향 하면 약간 좀 냉정하고 약간 좀 딱딱하고 막 공감 못하고 약간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저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 결과를 알고 나서 보니까 뭔가 내 내면의 깊은 곳에 그런 거를 좀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웃긴 게 뭡니까? 저는 원래 어떤 성향인지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근데 이론에 의해서 저의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변화가 된 거죠. 어찌 보면. 됐어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이런 이론은요. 분명히 인간의 행동이나 마음의 양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을 함부로 세우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지. 이해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이 필자는.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핵심적인 여기가 주제니까 당연히 핵심어가 나와야겠죠? 여기서 핵심어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변화에 관련된 게 핵심어겠죠. 변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변화는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change가 되겠는데 기본으로 나와 있으니까 빼버리고요. 저는 약간 형용사 버전으로 써봤습니다. 가변적인, 유동적인. 저는 이런 쪽으로 한번 써봤어요. 가변적인, 유동적인. 그래서 variable이나 changeable 그리고 유동적인은 flexible이나 fluid 이런 단어들을 써봤습니다. 저 단어들은 전부 다 뭐다? 변화와 관련된 단어들이죠. 변화와 관련된 단어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주제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나와야 돼? 부연 설명 나와야겠지? 자, 그래서 부연 설명을 봅시다.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뭐가 나올까? 인간의 본성은 이론에 의해서 변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걸 걱정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부연 설명은 뭐 어떤 인간의 본성이 이론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저명한 학자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뭐 특정한 예시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4 years ago 해갖고 나와 있어. 40년 전에 하는 거 보니까 구체적 사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 The distinguished anthropologist Clifford Geertz 뭐 이런 사람이 있대요. distinguish 하면 원래 구별하다라는 뜻인데 그럼 직역하면 구별됨이죠. 구별됐다라는 거는요 여러 사람이 있어. 근데 거기서 이 사람 이렇게 구별이 돼. 그럼 뭐야? 이 구별된 사람들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랑 구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이라는 뜻도 됩니다. distinguished가 유명한, 저명한 같은 뜻이에요. 자, 저명한 인류학자인 클리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은요 unfinished animals라고 말했대요. 자, 여기가 밑줄로 나온 거죠. 그렇죠? 미완성의 동물이래요. 미완성의 동물. 인간은 미완성의 동물이다. 미완성의 동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미완성의 동물이라는 거는 얘들아 봐봐. 우주랑 아까 비교했잖아. 우주. 자 여기에서 구현에서 나온 게 인간은 미완의 동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유법으로 표현한 거죠. 미완의 동물이라고. 그럼 여기서 뭐가 미완성이 됐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뭐가 미완성이 됐느냐? 이거는 근데 사실 여러분 물론 뒷내용을 보면 파악할 수 있지만 앞 내용만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요. 앞 내용만으로도. 왜냐면 봐봐. 아까 인간의 본성 얘기 나오기 전에 우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우주에 대한 얘기. 그럼 그걸 한번 비교해 볼게. 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 변화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안 변하니까. 우리가 이론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우주가 변화되는 건 아니니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거는 절대적이라는 거. 맞아요? 우주는 이미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고. 우리가 뭔 이론을 대입하든 간에 얘는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간다고. 근데 인간의 성향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인간의 성향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가변적이라고 나왔잖아. 가변적.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함부로 이론을 세우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걱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절대적이라는 거는 반대로 굉장히 완벽한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완벽한, 완전한, 완전 무결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야. 우주라는 거는. 그런데 인간은 어떤 거야? 인간은 절대적이지 않아. 우리가 이론을 그저 어떻게 세우느냐? 이것만으로도 사람이 바뀔 수 있잖아. 되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얘는 미완성이 됐다라는 거잖아. 미완의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미완성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보다. 인간이라는 거는 뭔가 변화 가능한 뭐 그런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나와야 이제 정답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핵심으로 뭘 뽑았습니까? 이 변화를 핵심으로 뽑은 거죠. 얘는 변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야. 근데 얘는 변화가 가능한 거죠. 즉 미완성이라면 뭐다? 변화 가능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 변화가 된다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이어서 볼게. What he mean? 그가 의미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뭐 좀 자세한 설명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그가 말한 게 뭔 뜻이냐면은 대절 이하라는 건데 it is human nature. 자, 인간의 본성이래. 뭐가? To have a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래. 뭐야, 말장난했어. 어떤 인간의 특성이냐면은 that is very much the product of the society that surrounds us랍니다. 여기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여기를 수식하는 건데 very much the product. product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제품이라는 뜻밖에 없는데 제품이 아니야 얘들아. 제품이 말고 산물이라고 알아두세요. 산물. product, 산물이 뭐냐? 어떤 공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결과물을 우리가 산물이라고 하죠. 생산물을 말하는 거예요. 산물. 됐어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온 모든 어떤 것을 우리가 프로덕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적 산물이라는 거야. 사회의 산물. 어떤 사회냐? 또 수식해줘. surround us으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시. 이 아까 전에 이 클리포드라는 사람이 인간은 미완의 동물이라 했는데 얘가 말한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이지 정말 많은 사회적 산물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갖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 거다라는 거예요. 자, 직독직행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아래다가 제가 패러프레이징 해놨거든. 여기를 다시 한번 볼게. 인간이 미완의 동물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인간의 본성은 사회적 산물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가진다고요. 여기까지. 사회적 산물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본성이라고요. 그 사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본성이라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요.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말 자체가 얘들아 어찌 보면은 선천적인 것에 가깝잖아요. 선천적인 것. 태어나자마자. 왜 그런 말 들어봤죠? 성악설, 성선설 이런 거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는 각자 인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거는 태어나자마자 생기는 걸 원래 뜻하는 건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약간 후천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라고. 후천적인 측면. 원래 본성이라는 건 다시 한번 뭐야? 태어나자마자이잖아.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같이 살면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특성. 이거를 이렇게 미완의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미완의 동물이 아니라 완성의 동물이라면 어떨까요? 이 사회가 어떻든 간에 사람의 성향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이게 완성된 동물의 의미겠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잖아.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이럴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소심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쾌활해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 변하잖아요. 여러분의 성향은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야. 사람이 성향이 쭉 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그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그거라고. 여기서 미완성이라는 게 나쁜 말이냐 좋은 말이냐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다를 다시 한번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를 한 번 더 얘기한 것뿐입니다. 됐죠? 자, 이어서 볼게요. The human nature 계속 나와요. 그 인간 본성은요. Is more created than discovered. 발견된다기보다는 창조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여기서 발견된다와 창조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발견된다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성향은 이러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뭐 되게 착한 사람 이렇게 딱 했어. 그러면은 착한 사람은 이런 애구나. 또 착한 사람은 이런 애구나. 근데 얘랑 다른 애가 나왔어. 그럼 얘는 착한 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변화가 가능한 거야. 변화가 가능한 거.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발견된 사실, 어떤 이론을 우리가 배워서 발견된 사실로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특성이라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이런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창조된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나중에 바뀌어질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 가변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뭐야? 후천성에 가까운 거야. 여기 그래서 말하는 거는 후천적인. 그래서 핵심어에 후천적인이라는 표현 learned나 acquired를 쓴 겁니다. 제가. 되셨죠? 자, 두 문장 남았어요. We design. 우리는 설계한대요. 얘들아, 설계한다는 건 만든다는 거잖아. 만든다는 건 뭐야? 원래 우리가 성향이 고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고정돼 있어. 인간의 완성의 동물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어? 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향을, 본성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완성의 동물이면. 근데 우리는 미완성이야. 아직 계속해서 하나 설계하고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한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됐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설계합니다. 뭐 함으로써? By designing the institutions within which people live.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설계한다고요.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도라는 거는 아까 나왔던 사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So, 그래서 we must ask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just what kind of a human nature? 자, 그죠? 어떤 종류의 인간의 본성을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우리가 원하는지를 to help design. 그러니까 설계하도록 돕기를 원하는지. 이 nature는 이 디자인의 목적어예요. 디자인의 목적어. 됐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인간 본성을 설계하도록 돕고 싶은지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역시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본성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싶은지 끊임없이 본인에게 질문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건 뭡니까? 본성은 변화가 가능하다. 계속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아까 말했죠? 미완에는 뭐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다. 됐죠? 정답이 몇 번일까?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나와줘야 돼요. 자, 어떤 게 정답?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2번을 보자면
Human nature is impermanent라는 표현이 나왔거든. 이 impermanent라는 표현이 바로 변화 가능한의 의미로서 쓰인 거예요. permanent는 영구적인 거죠. impermanent는 뭐야? 영구적이지 않은 거죠. 영원히 지속이 안 된다고. 그럼 영원히 지속이 안 되는 게 뭔데? 변화가 된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낸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죠. 됐죠? 이건 아까 본문에 대놓고 나왔던 거고. 되셨죠? 자, 뭐 예를 들어 3번 같은 경우를 보자면 by designing society to fit with human nature. 자, 인간의 본성에 맞게 사회를 설계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 아니, 우리는 완전해지지 못한다니까. 우리는 우주가 아니라고. 됐죠? 그러니까 3번은 틀린 거죠. 또 혹시 다른 답 혹시 고른 거 있습니까? 1, 4, 5 중에서?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약문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작성한 요약문과 여러분이 작성한 요약문을 비교해 볼 건데, 자, 제가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제가 작성한 거랑 여러분이 작성한 게 완벽히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키워드 중에서 겹치는 키워드가 있는지만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소재 나와야겠죠? 인간의 본성 당연히 나와야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어는 뭐다?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변화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저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 두 개가 핵심이야. 인간의 본성은 변화가 가능하다. 됐어? 이 말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쓴 요약문도 맞다라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인간의 본성은 뭐다? 가변적이다. 변화 가능하다. 변화무쌍하고요. 영구적이지 않다고요. 됐죠? 자, 요거를 이제 쓰는 데는 여러분이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거를 다 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키워드 체크했으니까 이 키워드만 여러분이 써주세요. 키워드만 여기서 이제 인간의 본성, 보자, human nature죠. 그리고 변화할 수 있다, change. 요 두 개만 쓰시면 돼요. 알겠죠? 나머지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서 4번 볼게요. 4번 지문이요. 되게 독특하고 재밌어요. 근데 이 지문이요. 요약문 쓰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요약문 쓰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요약문을 쓰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함의가 있는 글이 제일 어려워요. 함의. 함의라고 한다면은 함축적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텔링류의 글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스토리텔링류의 글에는요. 거의 대부분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교훈점 또는 시사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훈점이나 시사점. 스토리텔링에는요. 즉,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필자들에게 뭐를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숨겨져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요약문을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요약으로 쓰기에는 이런 지문이 더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스토리텔링류의 글을 읽을 때 반드시 그래서 이 글이 뭘 시사하는 건지, 뭘 전달하고 싶은 건지, 어떤 교훈을 주고 싶은 건지 이거를 파악하려고 해야 돼요. 이런 글은요, 직독직해만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Nearby old office building. 내 오래된 사무실 근처에 The window of a show store. 이렇게 나왔는데, 왜 저기 쇼가 아니라 쇼 아닌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쇼죠, 쇼. 오타 났어요. 죄송. 자, 그래서 그 구두 가게의 창문에 advertised 하고 있었대요. 광고를 하고 있었답니다. The generous offer니까 관대한 제공이죠. 직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좀 이렇게 퍼주는 느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관대한 제공을 광고하고 있었답니다. 어떤 제공이냐면요. of free shoe shine이래요. free shoe shine이니까 무료로 구두 닦아주는 거겠죠. 오, 완전 관대한 거죠. 완전 후한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I worked by this door. 자, 나는 이 가게 옆을 걸어갔었대요. dozens of times니까 수십 번을 걸어갔었고요. 그리고 thought nothing of it.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었다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출근길이었겠지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무료로 해주는구나. 그냥 이렇게 했었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One day. 자, 미안해. 자, one day go. 그러다 어느 날 With my shoes looking a little scuffed and some time on my hands 이렇게 나왔는데 요 덩어리가 with 분사구문이거든? with 나왔고 명사 나왔고 ing 나왔죠. 됐어요? 얘가
뭐뭐 한 채로 얘가 뭐뭐 해 있으면서 됐어?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좀 해볼게요. 내 구두가 looking 보인다는 거야. a little scuffed하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약간 흠집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리고 sometime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요. on my hand 내 수중에 내 손 안에 시간이 있다는 거니까 내 수중에 즉 시간이 좀 있어서 decided 나는 결심했습니다. to avail myself of this 이 작은 bounty를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됐어요? avail은요 원래 뭐냐면 available 알죠? available 이용 가능한. 그러니까 이용하게 시키다는 거거든요. 직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동사로서. 그럼 직역을 하면은 나 자신에게 뭐뭐에 대해 이용하게 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직역을 하면은. 근데 이걸 편의상 이제 그냥 뭐뭐를 이용하다. 유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이 작은 선물을 이용하게 결정을 했답니다. 됐죠? 구도가 좀 이제 이렇게 좀 틀어지고 막 이런 거 같으니까 그래 나를 위한 선물로 뭐 어차피 무료로 해준다니까 가서 한번 닦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After my sunshine, after my shine. 자 나의 shine이 끝나고 난 후에니까 구두 닦기가 끝나고 난 후에 나는 제공했습니다. The shoe shine man에게 팁을 제공했대요. 그 구두 닦아준 사람한테 이렇게 팁을 줬대. 팁을. 자, 아유 그래도 수고하셨는데 이거라도 좀 받으세요. 이렇게 돈을 준 거야. 근데 거절했어 그가. Free was free. 아니 공짜는 공짜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야 괜찮아. 아 넣어줘. 네 이렇게 한 거야. 자 그가 말했어요. 자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I climbed up from the chair. 자 나는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Feeling 뭐 하면서 느끼면서인데요. Distinctly indebted. indebted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indebted. 자 스토리텔링이죠. 그리고 지금 이 글은 1인칭으로 지금 쓰이고 있죠. 주어가 I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필자가 어떤 마음일지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너네가 아니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 공짜로 구두 닦아준대. 근데 그래? 한번 가볼까? 근데 진짜 공짜로 닦아줘.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좀 미안하잖아. 진짜 공짜로 닦아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라도 좀 받으세요. 이렇게 되잖아 사람이. 그쵸? 설마 진짜 잘 닦아줬네? 네 수고했어요. 갈게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 그 양심이 좀 그 가책 같은 게 느껴질 거 아니야. 되게 열심히 닦아줬는데. 그러니까 뭔가 빚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이제 내려온 거야. 이거라도 받으시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공짜는 공짜지. 아니야 손님 가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 한번 볼게요. How could this guy shine my shoes? I thought and expect nothing. 자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떻게 이 사람은 내 신발을 닦을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닦아줬는데 보상을 안 바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무료로 닦아주지? 이어서 봐봐. 그래서 나는 I did what I suspect. 자 내가 짐작하건대 대부분의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인가? Who take the offer do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구문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했어요. 뭘 했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짐작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구문 보여줄게. 이 what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미리 말해주면 여기 I 나와 있지, suspect 나와 있지. 자 그 다음에 most people 나와 있죠. 이 앞에는 대시 생략된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most people은 대절해 주어요. Who take the offer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그러면 대절의 동사가 두가 나왔지. 근데 대절의 이 두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이 두의 목적어가 what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생겨본 거야. 조금 복잡하죠. I suspect가 없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주어,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what을 썼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됐어? 자 한번 해석해볼게. 그래서 내가 했어. 뭘 했어? 네모 괄호를 했다는 거야. 내가 짐작컨대 대부분의 사람들, 즉
제공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그냥 구두 닦기 한 사람들이겠죠. 공짜로 구두 닦기 서비스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것을 그래서 나도 했다고요. 됐어?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행위가 뭔데?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I looked around. 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For something to buy. 뭔가 살만한 뭔가가 있는가를 한번 이제 둘러본 겁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잘 봐봐. 어떻게 된 거야? 무료 서비스를 받았어. 글의 이제 소재. 그러니까 무료 서비스예요. 이 글의 소재는요. 무료 서비스. 원래 무료 서비스가 끝이 아니거든. 근데 스포일러가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쓸게요. 글의 흐름이 어떻게 가? 무료로 구두를 구두 닦기 서비스를 받는 거죠. 무료로 구두 닦기 서비스를 받은 거야. 그 앞 내용은 다 필요 없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무료로 구두 닦기 서비스를 받았어. 근데 필자는 뭔가 좀 빚진 느낌을 받은 거야. 빚진 느낌. 그치? 마음이 좀 껄끄럽다고. 빚진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무료로 굳이 받았으니까 돈 준다고 했는데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아 그래도 좀 뭐라도 좀 사는 게 예의지 않을까?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살만한 것이 있는지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됐어? 근데 살만한 것이 있는지 주변을 둘러봤다라는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했을 행동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저처럼 아나무인은 이런 행동 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나무인이라서요. 그냥 들어가서 이거 닦아주세요. 네. 이렇게 닦아줘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저 돈은 처음에 줄입니다. 그래도 수고하셨는데 여기 팁이라도 좀. 네, 팁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공짜는 공짜로. 그래요? 수고하세요. 전 이러고 갈 거예요. 나라면 그럴 거야. 나라면은. 근데 이제 이 필자는 너무 착한 거지. 좀 그래도 그런데 어디 뭐 살 거 없나 이렇게 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이입을 하라고 했어요. 감정이입. I had to even the score somehow. 여기서 이 even the score라는 이 표현만 안다면요 사실 되게 쉬워지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even이 지금 동사로 쓰인 거거든. even이 형용사로서 평평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얘들아. 평평한. 그래서 even이란 단어가 똑같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똑같게 만들다. 됐어? 똑같게 만들다. 그러면은 점수를 똑같게 만든다는 거죠. 직역을 하면. 그래서 even the score가 동점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동점이 된다. 됐어? 지금 동점이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무료로 해줬으니까. 그럼 나도 뭔가를 해줘야 동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즉 여기서 동점이 된다의 의미는 뭐야? 빚을 갚는다의 의미로 의역할 수 있겠죠. 이 본문에서는. 됐어?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동점을 만들었어야 됐다라는 거야. 어떻게든 좀 이 구두를 열심히 닦아준 거에 대해서 빚을 갚았어야 됐다고.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껄끄러운 거지.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Since I didn't need shoes. 자, 나는 신발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I found myself. 나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mindlessly. 그냥 아무 생각 없이 looking at. 자, 여기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목적어 동사 주어고요. 됐죠? 자,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shoe trees, laces, polish 뭐 이런 거를 그냥 봤답니다. 뭐 구두골이라던가 아니면은 구두끈이라던가 광택제라던가 뭐 이런 거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신발 가게에 막 있는 것들 있잖아.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Finally, 마침내 I quietly walked out of the store. 내가 조용히 그 가게를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대요? Empty-handed and uneasy하게 나왔대요. 결국에 빈손으로 나왔네. 그리고 뭔가 좀 불편한 채로 나온 겁니다. 결국에 아무것도 안 샀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안 샀습니다. 자, even though 비록 뭐 할지라도 I had managed to escape from the store. 자, manage to 동사 원형하면 간신히 뭐뭐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가게로부터 간신히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한답니다. 자, 뭘 확신하느냐? Many others, 많은 다른 사람들이 were not so fortunate. 여기가 밑줄로 나오죠?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러면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잘 봐봐.
살만한 것이 있는지 주변을 둘러봤는데 근데 살 거 없어. 그렇지? 살 것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냥 나왔어. 그냥 빈손으로 나왔어요. 빈손으로 나왔어. 근데 나오면서도 어떻게 했어? 좀 그렇겠지 마음이. 아니 그래도 뭐라도 하나 샀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좀 합리적인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되갚기 위해서 굳이 필요 없는 쓸데없는 물건을 사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이제 혼자 생각한 거야. 아 나는 되게 운이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운이 나빴을 거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나 운이 좋지 못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운이 나쁘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왜 운이 좋다고 표현했을까? 본인은 운이 좋다고 표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운이 나쁘다고 표현했어. 여기서 운이 좋다와 나쁘다는 뭘 의미하는 걸까? 너무 어렵나?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운이 좋다는 건요. 물건을 안 사서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운이 나쁘다고 말한 건 물건을 샀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샀을 테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운이 나빴겠다. 걸려들었겠다 이런 거예요. 걸려들었겠다. 제가 아까 전에 소재가 무료 서비스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뭡니까? 이건요. 무료 서비스의 함정에 대한 문제예요. 무료 서비스의 함정이었어요. 이거. 자, 이거를 끝까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두가게 아저씨가 어떤 성향인지 알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좀 공감 능력을 좀 더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두가게 아저씨는요, 굉장히 고난중인 거예요. 굉장히 고난중. 알겠어요? 아우 무료로 해줍니다 하면서 해갖고 진짜 무료로 막 열심히 해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돈 준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막 이제 막 전시회는 뭐 겁나 막 비싼 거 갖다 막 이렇게 한 거지. 그래갖고 그래도 저거는 필요 없네 그래갖고 이렇게 봐. 그럼 이제 구두가게 아저씨가 가라는 소리 절대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뭘 사갈래나?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예 수고하세요 이러면은 아이씨 훔쳤네. 저 새끼 진짜 아무것도 안 샀네. 이런 싸가지 없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고단수였던 거야. 무료 서비스의 함정에 대한 얘기였죠. 됐죠? 자, 근데 이 필자는 아마 그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어. 알지만 그래도 미안은 하잖아. 공짜로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불편한 마음은 있었다는 거야. 됐어? 너무 착해 사람이. 근데 그래도 본인이 저 새끼한테 내가 걸릴 뻔했네. 다행이다. 운 좋았다. 아마 딴 사람들은 다 걸려들어서 뭐라도 살았겠지? 운이 나빴겠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정답 몇 번일까요? 너무 쉽죠? 몇 번? 네, 3번입니다. Ended up buying something unnecessary. 결국에는 불필요한 무언가를 구매하게 됐을 거다. 됐어?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핵심어를 좀 보자면요. 여기서 또 신세를 지다, 부담감 뭐 이런 표현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신세를 지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be beholden to, be obliged to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그 다음에 be indebted to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세를 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담감이라는 표현 우리가 짐, 부담감 이런 의미인데 pressure 또는 burden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감이라는 단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받으셨으면은 이제 요약문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다 쓰실 시간 좀 드릴게요. 장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저처럼 악독한 사람 만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힐 전략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공짜라고 막 공짜를 막 이만큼 이렇게 서 있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아무리 공짜라도 그렇지 왜 이따구로 닦아? 나 진짜 이러면서 갈 수도 있어. 안 먹혀요. 한국에서는 먹히는 전략은 아닙니다. 자, 다 쓰신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요약문을 좀 같이 볼까요? 당신이 무료 서비스를 받고 나면 당신은 마음의 죄책감. 여기서 죄책감이란 말 대신에 부담감이라고 해도 돼요. 이런 게 키워드가 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을 위해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란 말이 겹치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이제 결국엔 뭐냐면요. 아까 전에 나왔었던 빚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까 신세를 지다가 이런 표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보답하다. 뭐 부담감 뭐 이런 거 있죠. 뭐 신세지다 비슷한 말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약문을 구성할 때 있어서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 물론 이제 소재어 무료 서비스는 나와야죠. 무료 서비스. 소리 얘를 빼먹었네.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이제. 자, 4강으로 넘어갈게요. 자, 4강을 보시면은 이제 요지 주장 파트가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와 주장은 주제랑은 약간 다르고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요지나 주장은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냐, 이게 요지예요. 또는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필자가 이 글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것. 그래서 이게 요지야. 이게 요지. 제가 아까 전에 백설공주 얘기했었죠. 백설공주 얘기를 통해서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게 뭐야? 권선징악이라고 했어요. 권선징악. 그래서 그러면은 그 권선징악이 바로 뭐가 된다? 이 글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백설공주 이야기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럼 요지와 주장의 차이는 뭐냐? 요지는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근데 주장은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기자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연예부 기자야. 근데 A라는 남자 아이돌과 B라는 여자 아이돌이 열애설이 터졌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열애설에 대한 내용이 막 이게 기사에 쓰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막 이제 데서트 필로 막 이제 막 제목에 막 나와. 막 탑 남자 아이돌 A, 막 B 여자 아이돌과 뭐 핑크빛 열애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뭐 이게 제목이 나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제목 또는 주제가 되는 거야. 됐어? 이 글의 제목 또는 주제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약간 사심을 담아서 내가 여기 팬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여자 연예인의 팬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뭘 써놨냐면은 얘네 사귀니까 얘네 이 남자 아이돌 소속사 주가 떨어질 거야. 뭐 이런 내용 써놨어. 이게 뭐야? 이 내용 주제에다가 나의 견해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 이게 요지나 주장이라고.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겠죠? 즉 글의 내용 플러스 필자의 견해가 합쳐진 것, 즉 주제와 의견이 겹쳐진 것, 이게 바로 뭐다? 요지 또는 주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지나 주장을 파악할 때 있어서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얘도 주제를 기반으로 풀어야 돼요. 일단 글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글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글쓴이는 뭘 말하고 싶은 건데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봤던 3강의 4번 그 무료 서비스의 함정 얘기 나온 것처럼 뭔가 이 필자에게 좀 약간 감정이입해서 생각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4강의 1번부터 내용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기선제압하면서 소재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첫 문장 볼게요. People everywhere. 자,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은 have 가지고 있는데요. Their special culture rights를 가지고 있답니다. 소재 나왔네요. 뭐랍니까? 자신들의 특별한 문화적 의식을 가지고 있대요. 문화적 의식. 자, 소재 나왔습니다. 자신만의 문화적 의식이에요. 자기만의 문화적 의식.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만의 문화적 의식이라는 건요.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루틴. 특히 루틴이라는 거에서 이 루틴이 제일 많이 쓰이는 분야가 아무래도 저기 운동 쪽이겠죠. 스포츠 쪽. 네. 그 이제 예능에서 많이 나오는 그 서장훈 선수 있잖아요. 서장훈 선수가 실제로 예전에 이제 한창 이제 현역으로 농구 선수 활동을 할 때 루틴이 그렇게 많기로 이제 유명했다고 합니다. 무슨 뭐 신발끈을 묶을 때 몇 번 묶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막 신발끈을 뭐 예를 들어서 3번 묶어야 되는데 2번 묶으면은 그날 경기에서 진. 뭐 이런 루틴이 되게 많았었대요. 네. 또 어떤 선수 같은 경우는요. 딱 이제 그 경기를 출정하기 전에 이제 자기 유니폼이 이렇게 벽에 걸려 있었대. 그 걸려 있는데 어깨를 탁탁 2번 털어줘야 된대. 그래야 경기에서 그날 이겼대. 탁탁 안 털면은 졌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찌 보면은 문화적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루틴입니다. 루틴.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소재가 나왔죠? 의례,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세레모니라든가 리추얼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해당되는 거죠. 소재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이제 어떤 전통적인, 그러니까 문화적이라는 건 여기서는 전통적인의 의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에 관련된 트래디셔널이나 컨벤셔널이나 포크나 이런 단어도 집어 넣은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It is just as true in the workplace as it is in the surrounding culture.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문장만 나오면 또 이게 해석을 또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 봐봐 얘들아. as야. 됐어? 우리 중딩 때 배우잖아. as 원급 as 뭐뭐만큼 뭐뭐한이잖아. 그치? 자, 이거를 잘라서 해석을 해볼게. 뒤에 있는 as가 뭐뭐만큼이야 얘들아. 뒤에 있는 as. 앞에 있는 as는 해석 없어요.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as 사이에는 무조건 원급이야. 원급. 그래서 true라는 원급이 나온 거야. 됐지? 이런 기본적인 거 놓치지 말자고. 이런 as 사이에 원급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막 비교급 같은 거 써놓고 당연히 틀리겠죠. 이번에 주역부에서 시험도 나왔었거든. 틀린 사람은 뛰어내려야 돼 진짜. 자,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뒤에 있는 것처럼 또는 뒤에 있는 것만큼이나 사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뒤에 있는 게 뭔데? 그것이 주변 문화에서 그러한 것처럼 여기서 is가 나왔죠? 이 is는 앞에 있는 is를 대신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is 뒤에는 true가 생략된 거야. true가 생략된 거야. 됐어? 그리고 얘들아 하나 알려줄게. true라는 단어 뜻 하나만 잠깐 보자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형용사로서 사실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제일 잘 알고 있는 뜻이죠. 하나 더 알려줄게 뜻을. 유효한이라는 뜻도 있어. 유효한. 됐어? 유효한. 이런 의미도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사 버전으로 말할 때 유효하다라고 쓸 거 아니야. 유효하다. 그럼 유효하다 할 때는 비동사의 true를 써도 되고요. 좀 많이 쓰는 표현 중에서는 hold true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hold true. 이게 유효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hold true. 이 단어까지 같이 알아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것은 주변 문화에서 사실인 것만큼이나 직장에서도 사실이다. 즉 직장에서도 유효하다라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아까 문화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적 의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문화적 의식 같은 게 있겠죠. 뭐 설날 때는 뭐하고 추석 때 뭐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지 뭐.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런 문화 단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직장에서 하는 그런 이런 이제 의식 같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 생각난 얘기가 있는데 재밌는 거 얘기하면 좋겠어요. 예전에 쌤이 20대 초반쯤이었는데 친구랑 이제 친구네 집에서 내가 같이 잤어.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랑 같이 아침 일찍부터 머리를 하러 갔어요. 미용실을. 근데 지금은 이제 뭐 24시간 미용실 뭐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게 없었지. 되게 일찍 갔거든. 9시쯤에 갔어. 근데 오픈 막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야. 거기 직원분들이. 근데 이제 혹시 머리 언제부터 자를 수 있나요? 물어보니까 9시 반부터 자를 수 있대. 그래갖고 친구랑 이제 얘기하면서 나 좀 기다릴까? 그래 기다리자 해갖고 이제 앉아 있었어. 되게 뻘쭘하게. 여기 막 청소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막 분주해. 저기는 뻘쭘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직원들이 한 10대 명이 됐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모이는 거야. 이렇게 막 사장까지 포함해갖고 이렇게 모이더니 갑자기 막 구호 같은 걸 외쳐요. 막 뭐 아자 화이팅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거를 막 하는 거야. 난 여기서 뻘쭘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갖고 친구랑 이제 눈이 마주쳤어. 그때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이게 뻘쭘하니까 이러고 나갔어. 되게 조금 그랬어. 뭔가 이게 되게 좋으신 분들일 텐데 그 충만한 열정이 저희를 부담스럽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게 뭐겠습니까? 오늘 하루 잘해보자라는 그런 일종의 의식이었겠죠. 의식.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요. 네, 우리하고는 그딴 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다음 거 보면은 여기서부터 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All professions. 자, 모든 직업은 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observe라는 단어 다음에 observe 무슨 뜻이래요? 준수하다. 제 외모가 준수하다 이 뜻 말고요. 규칙을 준수하다는 뜻입니다. 알았어. 속으로 욕하고 있는 거 다 들리니까 알았어. 참어 그냥. 자, 여기서의 준수하다 뭐라고? 규칙을 지키다라고. 규칙을 지키다. 알겠죠? Their distinctive ways. 모든 직업은 그들의 어떤 독특한 방법을 준수한답니다. 이게 뭐야? 지들만의 특별한 어떤 의식을 취한다. 의식을 행한다. 뭐 그 얘기하는 거겠죠. 됐어요? 자, observe 단어 나온 김에 잠깐만 하나 단어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뭔가를 관측하다, 관찰하다 의미가 있죠. 자, 또 하나의 의미로서 지금 나와 있는 준수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준수하다, 규칙을 준수하다. 자, 이 녀석이 이제 명사형을 써볼게요. 명사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observati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observance가 있어요. 둘 다 명사입니다. 자, observation은 관찰하다의 명사형이어서 관찰이 되는 거고, observance는 준수하다의 명사형이어서 규칙에 대한 준수, 이런 의미가 됩니다. 됐죠? 하나만 더 쓸게요. observe에다가 observatory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얘도 명사인데 혹시 뭔 뜻인지 아세요? observatory? 누가 말했냐? 관측소 라는 뜻이 있습니다. 관찰을 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는 거죠. 관측소. 관찰하다의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됐죠? 사실 어원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 observe라는 단어가 어원이거든. observe. 이건 몰라도 돼.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이 observe가 keep이라는 뜻이야. keep이라는 뜻인데, keep이라는 게 유지하다, 지키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유지한다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어떤 거를 관찰한다라고 할 때도요, 주시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keep an eye라는 표현을 써요. keep an eye, 눈을 지속하는 거야. 계속해서 보다. 관찰의 의미가 있어요. keep이라는 게. 그리고 keep이라는 게 뭔가를 막다 또는 지키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수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keep에서 나오는 거예요. keep에서. 알겠죠? 자,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모든 직업은 이제 독특한 자기만의 방식을 준수하는데, 그럼 이제부터 뭐가 나와야겠어요? 어떤 직업들이 어떤 의식을 행하는가에 대한 예시 나와야겠죠. 주제는 나왔습니다. 자, 주제는 이 두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문장이 다 주제입니다. 됐죠? 주제, 그리고 주제를 다시 한번 구체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요. 둘 다 주제예요. 둘 다 주제. 알겠죠?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둘 다 주제입니다. 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저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근거, 즉 부연 설명을 제시하는 건데요. 보시겠습니다. What appears to be a superficial set of actions to outsiders.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what절이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단수 취급된 거예요. neat라고요. neat가 결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 하나씩 보자면 appear는 원래 나타나다라는 뜻인데, appear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때 appear는 seem이거든. seem 지겠죠? S니까. 그러니까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뭐뭐처럼 보이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뭐처럼 보여? To be a superficial set of actions로 보인대요. outsider에게. 그러니까 외부인에게는요, 그냥 피상적인 일련의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막 그 직원들이 모였고, 자 오늘도 막 화이팅!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이잖아. 자, 그렇게 보이는 것이 결속을 가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닛이 이 결속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함께 뭉친다는 거니까 투게더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 그래서 투게더 나온 거야. insiders, 그 내부인들을 결속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푸스는 여기 니츠와 병렬부족입니다.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어디에다가? in an appropriate frame of mind로요. frame은 틀이고요, mind는 생각이니까 생각의 틀이겠죠.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고방식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적절한 사고방식을 하더군요. 그 의식 자체가 to do,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는 근거를 제시했네요. 예시가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러면은 자, 문화적 의식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직장에서요. 직장에서. 그렇죠? 직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앞문장까지는 실컷 그 얘기한 거고, 그럼 이제 근거가 나와야지. 왜? 이걸 왜 하냐고. 이걸 왜 하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그래서 실수 안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다짐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다짐을 한다. 그래, 우리 오늘도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거. 자기가 이제 좀 다짐을 하는. 그런 걸 위해서 이런 문화적 의식을 취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어로서 결속하다 단어를 써놨으니까 여기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nite나 bind나 이런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이죠. 나머지 단어들 stick together, hold together, band together 전부 다 끈끈이 달라붙고 함께 이렇게 엉겨붙고 이런 느낌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위로 하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피지션들은요, 외과 의사들은요, 스크럽, 문지르는데 for 7 minutes, 7분 동안요, before, 뭐 하기 전에 doing a surgical procedure, 수술 절차를 하기 전에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7분 동안 손을 문지른대요. 7분 동안. 그래서 이게 끝이야. 이런 걸 한대. 이게 이제 의식이야, 의식. 그럼 이걸 이제 왜 하는가? 이유는 나와 있죠? 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래요. 자, 이어서 한번 더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볼게요. What the necessity of the prolonged scrub이라고 나왔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필요성인데요. 그 장기간의 문지르기의 필요성이 is open, 열려 있답니다. to question, 그러니까 의문으로 열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하러 7분이나 씻어? 이런 의문의 여지가 있답니다. 근데 왜 의문의 여지가 있는가? With the advent of modern germicide라고 나와 있어요. 이 뭐뭐사이드 하면은요, 어떤 우리가 살충제를 패스티사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칙 뿌리는 약간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균제인데요. 현대 살균제의 등장으로 인해서 의문의 여지가 열려 있는 반면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니 요즘에 살균제 잘 돼 있는데 한 10초만 씻어도 충분한데 뭐하러 7분이나 씻지? 라는 의문점이 일단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간 그것의 전통적인 역할, 그 7분 동안 손을 씻는다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역할이랍니다. 그 역할이 뭐예요? 이만큼의 역할인데요. 뭐에 있어서 preparing the surgical team for the delicate procedure, 뭔가 굉장히 신중한 절차를 위해서 그 수술 팀을 준비시키는, 그러니까 수술 팀에게 준비를 시키는 그것의 전통적인 역할이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다랍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의식을 하는 건 뭐냐면요,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뭐하러 7분이나 씻어? 근데 7분 동안 씻으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정제하라는 거겠죠, 아마도.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이런 의식이 만들어진 거겠죠. 자, 이게 씻으면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제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 정말 잘 살려내야지. 그래, 내가 진짜 잘 하자. 그래, 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뭐. 그런 여유를 주고자 이제 이런 의식을 만들어냈다는 거겠죠. 결국에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거예요. 자, 또 다른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 두 번째. In the airline business랍니다. 이번에는 항공업계래요. 항공업계에서는 the first officer가, 부기장이 deplane 잔답니다. 플레인은 비행기인데요. D가 붙으면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비행기에서 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부기장이 비행기에서 내린답니다. The aircraft를요. 자, 비행기 말 그대로 나왔죠. 비행기에서 내려서 수행합니다. work around inspection을요. inspect가 검사하다라는 뜻이거든, 얘들아. 이 단어의 어원을 좀 알려줄게. 스펙트라는 단어가 있어. 스펙트. 그럼 이 스펙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다라는 뜻이야. 스펙트라는 게. 너네 서스펙트라는 단어 알고 있죠? 서스펙트. 서스펙트가 무슨 뜻이야? 의심하는 거잖아, 그렇죠? 서스가 뭘까? 서스가 뭐냐면 언더의 뜻이거든. 언더. 아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람을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효린이를 보면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이러고 보는 거야. 이러고 보는 거. 됐어? 이렇게. 됐어? 의심하는 거.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보다의 뜻이거든. 근데 인스펙트니까 안쪽을 보는 거겠죠. 이렇게 안쪽을 들여다보는 거야. 검사. 됐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거기에 ION이 붙어갖고 이제 명사형이 된 거야. 검사.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은 work around니까 한 바퀴 도는 거겠지. 그럼 한 바퀴 도는 검사를 수행한답니다. 뭐 하기 전에? 테이크 오프 하기 전에. 이륙하기 전에. 됐어요? 자, 항공업계에서는요, 비행기가 뜨기 전에 부기장이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Very seldom do they discover something wrong. 자, 이거는 이제 부정어 도치가 일어난 거예요. seldom이라는 부정어가 앞에 오고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난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들이 발견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면 됩니다. 발견을 거의 못한대요. 뭐를? 잘못된 거를.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거를 발견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뭐 맨날 점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돼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러면 왜 하겠느냐 이거를요. 혹시라도 뭐를 에이, 어디 갔어? 미안해.
혹시라도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을까봐.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고 이걸 하는 거겠죠. 이게 의식 절차라는 거야. 그러나 symbolically 상징적으로 it prepares 그것은 준비를 시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또 준비시킨대요. 뭐를요? The cockpit crew 운항 승무원 별주단으로 나와 있어요. 운항 승무원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야. 뭐에 대해서? 그들의 놀라운 책임감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냐? Of getting all the souls abroad safely to their destination. 그들의 목적지로 모든 영혼, 그냥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외로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도달하다의 뜻이겠네요. 여기서 도착하다. 도착하는 것에 대해 좀 그들의 좀 크나큰 놀라운 책임감에 대해서 얘네들한테 준비를 시키는 일종의 의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진짜로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도는 게 아니라고. 아까 이거 문제 낸 거랑 똑같아. 돌면서 여기 한번 쭉 보면서 그래 내가 정말 수천 명의 이 승객들의 그런 거를 이제 목숨을 어찌 보면 신경 쓰고 있는 건데 그래 내가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들게 하려고 이런 짓을 시킨다는 거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내용?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답은 이제 아주 쉽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 직종 특유의 문화적 의례에 대해서 이 글은 설명한 거고 정답은 1번이겠죠. 직종 특유의 의례는 업무 완수에 기여한다. 됐어? 자, 딱 이 두 개네요. 이 두 개. 직장에서 자기만의 문화적 의식을 수행한대요. 왜? 성공적으로 일을 하려고. 이거였잖아. 지금 1번 답 봐봐요. 어떻게 돼 있는가? 각종 특유의 의례. 요거죠? 문화적 의식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다? 업무 완수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죠. 이걸 성공적으로 한다. 됐어? 됐어? 딱 이 두 개를 가지고 요지를 한 거죠. 됐습니까?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바가 바로 1번이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약문 쓴 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딴 데로 가. 자, 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결국 키워드겠지? 직장 내에 특별한 문화적 의례. 자, 문화적 의례는 내부 사람들을 결속한다. 여기서는 결속한다라는 말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속을 다져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적절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만든다를 요약문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됩니다. 문화적 의례, 그 다음에 결속하다, 어디냐 여기 bring together,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successfully 이렇게 되겠네요. 이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워. 여기 숙제 아니었죠? 아 여기 숙제 아니었냐? 네. 씨 넘어가겠다. 아 3강까지였나 보네. 그때 1, 2강을 해갖고 내가 3강까지 내줬구나. 리셋 그거 없냐 그거? 잠깐만 기다려봐. 리셋. 자 요약문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써보시고요. 편집할 거야 내가. 자,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볼게요. 2번. 2번도 역시나 이제 글의 요지에 대해서 이제 나왔네요. 정말 자주 나오는 소재예요. 진짜 자주 나와 이 소재가. 이 소재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보기문만 보더라도 대충 소재가 보이거든요. 보기문을 보면은 자녀 교육, 부모, 자녀, 부모, 자녀, 부모, 자녀 다 이런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부모와 자녀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보기문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재가요 정말 흔해요. 정말 흔해. 진짜 매번 모의고사마다 나오는 것 같아. 이런 거. 그리고 이 소재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패턴도 되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결국에는 예전 모의고사에서도 봤었는데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부모로서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대부분 내용들이. 예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은 자녀한테 칭찬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지문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꾸로 너무 갈구면 안 된다 막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그 합의점을 뭐 맞춰라 뭐 이런 내용이겠죠 뭐 대부분.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녀 교육과 부모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은 좀 쉽게 글을 읽을 수 있어요. 뭐랑 뭐다? 너무 칭찬하지 마라 또는 너무 갈구지 마라. 됐어? 대부분 그런 거야 대부분. 됐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길죠? 첫 문장에서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데 기선제압 당하게 생겼어요.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what I have seen in counseling. 여기까지 한동안 볼게요. 내가 상담에서 봐왔던 것으로부터 됐어? 그대로 해석하면 돼. 내가 상담에서 봐온 것으로부터 the besetting sin. 이 sin이라는 게 죄라는 뜻이 있죠. 죄. 그렇죠? 자, 그래서 besetting sin이 뭐랍니까? 지속적 잘못이래요. 세팅은 말 그대로 세팅되어 있는 거고요. B가 붙었으니까 존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팅되어 있는 잘못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지속적인 잘못. 자, 지속적인 잘못은 of the father, 아빠의 지속적인 잘못이래요. 뭐로서? performance focused parent랍니다. 됐어? 그러니까 성과에 집중하는 부모로서의 아빠의 지속적인 잘못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필자가 주어 부분부터 지금 얘기한 게 뭡니까? 아빠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했어. 뭘 잘못하고 있다? 성과 중심. 성과 중심을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잘못은 is his misguided belief 때문이랍니다. 그의 잘못 유도된 믿음에서 비롯된 거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왜 성과 중심의 그런 아빠로서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써볼게요. 성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아빠가 하고 있는 잘못. 이게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아빠가 있어. 근데 그 아빠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있대요. 그 잘못이 뭔데? 바로 대절 이하라고 잘못 믿고 있다는 거야. 대절 이하라고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잘못됐대요. 대절 이하라는 믿음이 뭔데? Does disapproval이랍니다. disapproval 하면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이에요. 비난. 자, 끈질긴 비난이 will cause 유발할 거랍니다. His teenagers 그의 10대 자녀로 하여금 to try harder and better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고 더 잘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야. 됐어?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 아빠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갈구면 열심히 할 거야. 할 거다. 라는 믿음이라고. 이거라고 이거. 됐어? 갑자기 좀 찔리네요. 아, 저는 아빠로서는 아닙니다. 선생님으로서만 그래요. 선생님으로서만. 갈구면 잘할 것이다. 네. 저는 거꾸로예요. 오히려 집에서 그 아들내미랑 이제 그 축구 같은 걸 이렇게 좀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그리고 우리 애가 뛰는 걸 좋아해. 나 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와이프도 뛰는 거 싫어한대. 그러면은 맨날 이제 뭐 주말에 놀잖아. 근데 내가 이제 가서 말해. 누나 뭐 하고 놀까? 아빠 우리 달리기 하자 이래. 그래갖고 그래 맞아. 나가고 그럼 준비 시작하면서 막 이러면서 달려. 조그만 놈이. 그러니까 막 달려. 그때 이제 아빠니까 져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막 천천히 가려고 이러고 가. 그래서 이게 도착을 해. 그러면 이제 얘가 가갖고 1등 론이 1등 했다 막 이래 얘가. 그래갖고 론이가 1등 했지? 그래 너가 1등 했어. 아빠가 졌어? 그래 아빠가 졌어. 예! 막 이래 얘가. 나는 걔한테 1등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 지가 그냥 괜히 그래. 그래서 내가 한 번 실수를 하고 내가 겁나 빨리 달린 적이 있었어. 달리기 하자. 그래 시작. 겁나 달렸어. 저기 있어 얘. 그리고 내가 그랬지. 아빠 1등 이랬거든. 그러니까 얘가 와갖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하면서 막 난리를 쳐. 그때 이후로는 제가 절대 1등 안 하고. 그때 막 진짜 막 하루 종일 막 얘가 막 거의 울고 막 이래갖고 와이프한테 혼났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제가 주장한 건 이거였지. 아니 아들아 1등 안 해도 돼. 질 수도 있지. 2등 할 수도 있고 3등 할 수도 있지. 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1등에 집착하냐?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건데 얘는 그런 게 안 먹히는 거야. 그냥 자기가 1등 못했어? 그러면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빡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지금도 뭐만 하고 놀죠? 뭐 하고 놀기만 하면은요. 론이 1등 맨날 이래. 그래갖고 아주 피곤합니다. 네. 아무튼 이거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편집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다? 갈구는 열심히 하겠지 뭐.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됐어? 즉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통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가 반은 왔어요. 반은 벌써 반은 왔습니다. 부모님이라고도 안 했고요. 아빠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아빠라고. 그렇죠? 아빠가 성과를 중요시 여겨. 너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돼. 2등급 받아야 돼. 이런 아빠가 있어. 그러면은 이게 겁나 갈구야지. 막 갈구면은 이제 애가 자극받아서 열심히 하겠지. 근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금 첫 문장부터 얘기했잖아. 그럼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올바른 생각은 뭘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겠지 뭐. 됐어? 이렇게 하지 말라가 뭐야? 바로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말이겠지. 됐어?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답을 맞출 수도 있거든. 몇 번일 것 같아 답이? 내가 지금 한 문장 읽었어. 한 문장. 그냥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이것만 가지고 뭘 것 같아? 5번? 네, 5번 답. 야, 지금 한 문장 읽었어. 한 문장 읽었는데 답 나왔잖아. 아, 물론 여러분 실제로 모의고사 풀 때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안 돼. 자, 실제로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문장 읽고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 5번이 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뒷문장을 이제는 빨리 읽는 거야. 빨리 읽고 확인만 하면 돼. 내 생각이 맞나 아닌가. 됐어? 그래서 빨리 읽을게. 자, 가보자. 자, 여기서는 뭐냐? 내용이야, 내용. 그 갈구는 거에 대한 내용이야. 나는 계속해서 널 비난할 거야. until 뭐 할 때까지? 너의 태도와 동기가 개선될 때까지. 나 계속 갈굴 거다. 알겠지? 자, 넘어가서. In fact, 사실은 excessive criticism, 지나친 비난은 only hurts, 다치게 할 뿐이야. 그 10대 마음을요. 그리고 discourages, 낙담시킬 뿐이야. 그 또는 그녀, 즉 자녀를요. 뭐 하도록? wanting to hear. 자, 여기 좀 잠깐 볼게요. discourage from 나왔거든.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 됐어?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막다란 뜻입니다.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이 시리즈 엄청 많죠? 이 시리즈 엄청 많은데 이거 좀 정리해서 좀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안 써놨는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일단은 막다 시리즈가 있거든요. 막다 시리즈. 막다 시리즈가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차단하다, 부학이라든가 stop, 멈추게 하는 거고, 그리고 keep 이런 단어들. 이런 게 막다 시리즈예요. 막다 시리즈. 자, 그 다음에 금지하다 시리즈 있습니다. 금지하다 시리즈는 뭐 이런 거죠. 뭐 ban, 그 다음에 뭐 forbid, 그 다음에 prohibit 이런 게 이제 금지하다 시리즈죠. 하나만 더 쓸게요. 한 개만. 억제하다라는 단어도 있어. 억제하다. 얘는 prohibit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inhibit이라고 해요. inhibit. 됐어? 이게 억제하다라는 뜻이야. 이 단어들로 다 바꿔 써도 돼. 전부 다. 됐어? 뒤에 나오는 구성도 똑같아. 목적어 from ing 똑같아요. 됐어?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막다 시리즈입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 고1에서 수준에서 딱 요 정도고요. 고2 수준은 더 올라가요. 막 impede 막 이런 단어 나와요. 방해하다 시리즈도 나옵니다. 그거는 생략할게요. 요 정도만 쓰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여기 목적어 나왔고 from ing 나왔지. 여기가 1번이야. and 나왔잖아. from ing 나왔지. 여기가 2번이야. 됐어?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면 돼. 그러면은 그 또는 그녀는 결국 자녀잖아요. 10대 자녀. 그러면 그러한 과도한 비난은요 10대 자녀로 하여금 1번 하는 걸 막아버리고 2번 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얘들아 내가 질문 하나 할게. 1번 내용과 2번 내용은요 좋은 얘기가 나올까 나쁜 얘기가 나올까?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 됐어? 왜? 좋은 것을 막아버려야 되잖아. 됐어? 나쁜 것을 막는다는 건 좋은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주어가 뭐야? 과도한 비난이잖아. 비난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애가 뭔가 좋은 일 하는 거를 막아버린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됐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그 좋은 게 뭔지 한번 볼게요. wanting to hear. 듣기를 원하는 걸 막아버린대. 뭘 듣기를 원해? What the father has to say. 아빠가 무엇을 뭐 말하고 있는지, 말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려는 말을 듣는 걸 원하는 거. 이거를 막아버린대. 또 뭐가 있어? Doing 하는 것을 막는데요.
What the father wants him or her to do. 아빠가 그 자녀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는 거래요. 말을 되게 복잡하게 써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빠로서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됐어? 그거를 막아버린다고. 됐어? 뭐가? 과거한 비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다? 하지 말라고. 이게 문제라고. 문제점이야. 문제점. 됐지? 자, 이어서 볼게. The paternal criticism. 자, 아빠의 비난은요 is offensive.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Not appreciated. appreciated 하는 게 아니고요. 자, appreciate도 단어가 중요하니까 뜻 좀 써보겠습니다. 동사 뜻 4개 있어요. 4개.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감사하다가 있고요. 감상하다도 있습니다. 감상하다. 작품 같은 거를 감상하다. 자, 그 다음에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감사, 감상, 이해, 인정이야. appreciate. 감사, 감상, 이해, 인정. 여기서 이해는 understand 생각하면 됩니다. 인정, admit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아빠의 비난은 뭐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지 인정받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소재, 즉 아빠의 비난인 거죠. 아빠의 비난, 아빠의 자녀에 대한 비난이잖아. 이거잖아, 이거. 그쵸? 근데 이게 뭐다? 계속 안 좋다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부정적인 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어서 the teen, 그 10대는 wants less to do. 자, 덜 하기를 원할 거래요. 그와 함께. 여기서 그라는 건 아빠 말한 거겠죠. 뭔가 아빠와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를 원치 않겠죠. 덜 원하는 거라고.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 이런 게 점점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왜? 아니 아빠가 맨날 갈구기만 하는데 아빠랑 뭘 같이 해야지, 아빠를 위해서 뭘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냐? 안 들 거 아니야. 맨날 갈구기만 하는. 그치?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and the father, 아빠는요 contaminate 한답니다. 이 contaminate라는 단어가 환경 관련된 단어에서 많이 나오는데 오염시키다라는 뜻이야. 원래 오염시키다. 그러면 아빠는 오염시킨대 his connection, 그의 연결을요. 연결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요 유대감이라고 하세요. 유대감. 됐어요? 연결되어 있는 관계, 관계성, 유대감. 자, 그의 유대감을 오염시켜버린답니다. 누구와의 유대감이겠어? 당연히 자녀와의 유대감이겠죠. 뭐 함으로써? By provoking his or her increased resentment and dislike. resentment는 분개란 뜻이야. 분개. 겁나 빡쳤다 이 소리야. dislike는 반감이겠죠. 안 좋아하는 거니까. 그 자녀의 증가된 분개와 반감을 유발하는 겁니다. provoke. 됐어요? 유발함으로써 그 자녀와의 유대감을 오염시켜버리게 된다는 거죠. 뭘 해서요? 갈구면. 계속 갈구기만 하는.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계속 뭔 얘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비난하지 말라고.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That is never satisfied. 자, 아빠는 절대 만족하지 않아. No matter how. No matter how는 however죠? 그러니까 however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아무리 뭔가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할지라도 아빠는 만족하지 않아. 그리고 그건 is all he really cares about. 그리고 그게 뭐랍니까? 그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전부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것 같아. 그래서 about에 목적어가 없는 거야.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빠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빠가 정말로 신경 쓰는 전부일 뿐이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관심을 가지는, 신경 쓰는 전부가 뭐다? 성과밖에 없다고. 성과밖에. 그러니까 갈구기만 하고 이런 거라고.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고. 애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게 안 좋다라는 문제점을 계속 나열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요 일반적으로 해결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문제점과 해결책. 됐어? 그러면은 그 글의 주제를 찾으라고 할 때는 해결책이 주제예요. 해결책. 됐어요? 그럼 해결책을 볼게요. 여기가 해결책입니다. 즉 여기가 주제야 얘들아. 마지막 문장이 주제다. As a performance coach, 자 성과 코치로서 아빠는 would be far better served 한답니다.
아빠는 훨씬 더 잘 받게 될 거랍니다. 여기서 serve는요 대접하다의 뜻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대접받다가 되겠죠. 대접받을 거랍니다. 뭐 함으로써 praising the good 나왔네. 요거 나왔네. 이게 뭐야?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겠네. 좋은 점을 칭찬함으로써. 됐어? 갈구지 말라고 했잖아. 계속 갈구면 안 좋다 얘기만 했잖아. 그럼 어쩌라고? 칭찬해주라고. 칭찬함으로써 아빠가 훨씬 더 대접받을 거라고. then 뭐보다 by only faulting mistakes 뭔가 실수를 뭔가 지적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in the misguided belief. 자, 잘못 유도된 믿음에서요. 그 잘못 유도된 믿음은 뭐였어? 첫 문장에 나온 거였죠. His expressions of dissatisfaction. 불만족에 대한 그의 표현이. 불만족에 대한 그의 표현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난 아니야? 그렇죠? 아빠는 이거 만족하지 못한다. 너 잘 좀 해라. 비난하는 거잖아. 그렇죠? 비난이 개선을 유발할 것이다. 첫 문장에 나온 거였죠? 그럴 거라는 잘못 유도된 믿음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거겠죠. 뭔가 실수를 비난하는 것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칭찬함으로써 아빠로서 대접을 더 잘 받을 거란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사고 싶으면 뭐냐? 갈구지 말고 칭찬 많이 해줘. 이거잖아. 그렇죠? 결국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서 아까 첫 문장 읽었을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정답의 기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그래서 정답 확실하게 5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10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은 비난보다는 칭찬이 효과적이다. 칭찬이 효과적이다. 라는 거 말했죠. 그래서 2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거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화이트 라벨 교재랑 그리고 단어 한 거 이거 검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펼쳐주세요. 단어 시험 안 봐요? 단어 시험이요? 뽑아왔는데 단어 시험 볼까? 보죠? 20단어밖에 안 돼요. 저기 이제 뭔가 눈초리가 약간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마 내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거 보면서 생각했을 거야. 채원이 탓이 아니에요. 어차피 뭐라고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네, 제가 못하겠어요. 채원이가 말한 거 제가 아니야? 말해요. 서연이가 말한 거야. 미안해. 이쪽에서 소리. 마스크 때문에 입이 안 보이니까 몰랐어. 자, 아무튼 일단 숙제부터. 지난번에 3번까지 했었죠. 오늘 그러면 잠깐만요. 4강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잠깐만 5강까지 풀게요. 31초까지 24에서 31까지입니다. 4에서 5강이에요. 자, 여기까지 문제 푸시고 단어조사. 자, 오늘 단어조사 지적받은 사람들 있을 겁니다. 알겠죠? 제가 아까도 말했죠. 단어조사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테스트 반대 하나라도 틀리면 뒤진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워크북은요 4강만 할게요. 4강만. 4강이니까 잠깐만 소리. 8번까지 있었구나. 문제풀이 4강만 할게 얘들아. 수정 좀 하겠습니다. 24에서 27까지만 하세요. 아무 반응 없네. 자, 그럼 5번까지 하세요. 좋아요. 40팀입니다. 24에서 27까지 4강. 그럼 문제풀이하고 단어조사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북까지 해보세요. 됐죠? 4강만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숙제는 다 썼고 저거 영상 좀 끊을게요.